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지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일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다들 즐거울 땐 함께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 남아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소중히 하세요. 이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질투 없이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인연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될 때 시기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3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로 편안한가요?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함께할 가치가 있는 인연입니다. 사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대화할 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래는 이런 점들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겨울날의 작은 온기.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다. 김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가의 나뭇가지들은 앙상했고 도로에는 눈이 반쯤 녹아 질척거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이 풍경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지만 이제 혼자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 장례식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사라진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김영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떠먹으며 텅 빈 집안을 둘러봤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영수 형님, 오늘 뭐 하세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고등학교 동창 박철민. 평생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다가 몇 년 전 다시 왕래하기 시작했다. 그냥 집에 있지. 왜? 춥다는데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가시죠. 김영수는 처음엔 거절할까 망설였다.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철민은 끈질겼다. 형님, 이런 날씨엔 뜨끈한 국밥이 최고예요. 내가 모시러 갈 테니 준비하세요. 20분 뒤 박철민이 차를 몰고 와 있었다. 그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다. 빨리 타요. 얼어 죽겠네. 식당에 도착해 따뜻한 국밥이 나오자 뜨끈한 김이 얼굴을 스쳤다. 김영수는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그래요, 형님? 아내가 국밥 좋아했어. 박철민은 순간 말없이 김영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조용히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나도 알아. 형수님 좋아하셨잖아. 그래서 일부러 국밥 먹자고 한 거야. 그 말에 김영수는 목이 메었다. 박철민은 툭툭 김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자, 한잔 하시죠. 형수님도 하늘에서 같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날 김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기분을 느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지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런 사람이 평생 내 편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조용히 곁을 지키며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인연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에피소드 박수 치는 사람. 이도현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땐 모든 게 막막했다. 자본도 부족했고 거래처도 거의 없었다. 사무실이라곤 월세가 저렴한 반지하 공간뿐이었고 직원도 없이 혼자 밤을 새우며 작업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 그에게 늘 응원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다. 대학 동기인 강민우. 야, 난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내가 디자인할 때 눈빛 봤거든. 미쳤더라. 야, 지금은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성공은 무슨 그런 뭐?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겠지. 하긴 너는 될 놈이야. 민우는 언제나 도연을 믿어줬다. 가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민우가 건네는 말이 도연에게는 큰 힘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의 회사가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다. 유명 브랜드의 광고 디자인을 맡게 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연은 얼떨떨했다. 너무 기뻐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연은 민우를 불러 한잔했다. 야, 나 진짜 해냈다. 그래, 해낼 줄 알았다니까. 민우는 잔을 번쩍 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질투도 없었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 가득했다. 형, 너 진짜 대단한 거야. 우리 건배하자.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너를 위해. 술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났다. 순간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사실 그는 걱정했다. 민우는 아직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혹시라도 자신을 시기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민우는 그런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근데 솔직히 너 안 부럽냐? 부럽지. 근데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더 좋아. 그게 진짜 친구 아니냐? 그 순간 도연은 확신했다. 세상에는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과 남의 성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민우는 분명 전자였다. 이런 사람이 평생 내 편이다. 질투 없이 진심으로 내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3.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에피소드 무대 뒤의 목소리. 최영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기타를 연주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 음악은 그저 취미로 남았다. 그러다 퇴직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밴드에 가입했다. 나이 들어 무슨 음악이냐? 이제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은 그의 도전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오랜 친구 김상필 씨였다. 형,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인생 한 번인데 지금이라도 해야지. 언제 해? 상필은 늘 그를 응원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박수를 쳤고 새로운 곡을 연습할 때면 커피 한 잔 들고 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영호는 큰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다. 동네 작은 행사였지만 그에겐 인생 최초의 공식 공연이었다. 하지만 공연을 앞두고 긴장이 극도로 심해졌다. 손이 떨려서 코드 하나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때 상필이 다가와 말했다. 형, 기타 왜 잡았어?
그냥 좋아서. 그럼 됐지. 사람들 보지 말고 그냥 형이 좋아서 치는 거라고 생각해. 상필의 말에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무대에 올랐다. 기타 줄을 튕기는 순간 따뜻한 조명이 얼굴을 감싸고 관객들의 숨소리가 고요히 들렸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 상필이었다. 그는 손을 번쩍 들고 있었다. 마치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영호는 기타 연주를 더 즐기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평생 내 편이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에피소드. 오래된 벤치에서 박순자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곤 했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그래도 습관처럼 공원에 나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런 그녀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같은 동네에 사는 윤정희 씨. 순자 씨,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그냥 그래요. 늘 그렇죠. 뭐. 정희는 언제나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특별한 조언을 하거나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맞장구 치며 조용히 들어줄 뿐이었다. 어느 날 순자는 문득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남편이 꿈에 나올까봐. 왜? 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가끔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깨고 나면 더 허전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순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 스며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꿈에서 깼는데 현실이 더 낯설게 느껴지는 거. 순자는 그 말에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 씨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럼요. 남편 떠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꿈에서 나와도 덜 아프더라고요. 그냥 또 만나러 왔구나 하고 반갑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깊은 이야기를, 때로는 시시콜콜한 농담을. 그리고 순자는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평생 내 편이다. 내 말을 끊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에피소드. 다시 배우는 용기. 이정호 씨는 퇴직 후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40년 넘게 일하느라 바빴던 삶. 하지만 막상 일이 없어지니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하기만 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하지 않나?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다. 나이 들면 그냥 쉬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그의 오랜 친구 최문식 씨는 달랐다. 형, 그렇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워봐. 이 나이에 뭘 배우냐? 나도 요즘 서예 배우는데 한 글자씩 쓰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 문식은 늘 새로운 걸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정호가 한숨을 쉬며 무료한 하루를 보낼 때 문식은 캘리그래피며 수채화며 배울 걸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문식이 정호를 끌고 동네 문화센터로 갔다. 형, 우리 같이 서예 한번 배워보자. 아니, 난 글씨 못 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해보는 거야.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다. 종이에 먹물이 번지는 느낌이 낯설었다 하지만 문식은 옆에서 계속 격려했다. 형, 힘 빼고 천천히 서예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래. 그 말을 듣고 다시 붓을 들었을 때 정호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정호는 문화센터 전시회에 작품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문식은 그 앞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쳐주었다. 그때 정호는 깨달았다. 이런 사람이 평생 내 편이다. 나태해질 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마무리 좋은 인연은 평생의 자산이다.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 박노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젊을 때는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았고 중년이 되면서는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돈도 명예도 젊음도 결국 다 지나간다 하지만 좋은 인연은 끝까지 남아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친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준 사람,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준 사람. 이런 인연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 박노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커피 한잔 할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좋은 인연이 곁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